시간에는 3.1운동과 선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서동태 목사님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의미 있는 날 이렇게 우리가 함께 사모망치 운동에 대해서 함께 참고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앞에 부르는 꺼지면 훨씬 더 영상이 더 환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교라기보다도 오늘은 특강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882년도 아주 의미 있는 날인데요. 아버지 대원군은 세국 정책을 썼지만 고종황제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미국과 최초로 통상 조약을 갖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날.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오게 되고 우리나라가 개화가 되는 계기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밑에 볼 때에 미국은 조선이 외세 침략을 받을 경우 도와준다, 상호 도와준다는 조약이에요. 그러니까 피차 총체 잘 손잡고 자칫 잘 살자는 그런 의미의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천의 제물포에서 지금 현재 거기가 피가 세워졌습니다만은 이렇게 조약을 맺은 것이고 그 원본이 저렇게 복사본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883년도에 서울 정동 즉 미국 대사관이 있는 그 자리에 영사관이 미국에서 세워서 최초로 거기에 영사관. 그래서 그냥 미국과 우리나라 조약을 맺었으니까 상호 거주할 수 있고 교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너무 치욕적인 것이 바로 이거예요. 가스라 페푸트 밀약이라고 해서 가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일본 수상이고 그다음에 페푸트라는 사람은 바로 미국의 육군 장관이었는데 그들이 조약을 맺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미국은 필리핀이 차지한다. 그리고 일본은 조선을 차지한다. 상호 조약 가운데 분명히 조미 통상 조약에서 서로 보호 조약을 했었는데 이게 깨지면서 서로가 나눠먹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본에 결정적으로 이 3.1운동 이 계기가 그 앞에 원인을 볼 때에 바로 한일 합병이 있었고 그 안에 울산의약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가 그래서 이날을 갖다가서 한국의 사망 증명서 날이라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바로 대통령이 프랭클린이 아니라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한테 알렌이라는 선교사 우리 잘 압니다만은 선교사가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그래서 바로 페푸트 밀약을 반대했고 일본은 조선 내역을 갖다가 박탈하게 되었고 그래서 침략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수호 조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그래서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항의했을 때에 그여 미국의 그런 전략을 갖다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알렌 선교사를 미국으로 소환시켜버렸던 그런 것을 봅니다. 그 후에 1910년도에 결국은 한일이 합병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배경을 보면은 1800년 그때 굉장히 역동기였어요. 94년도에는 청일전쟁인데 일본이 이겼고 러일전쟁에서 그 다음 1904년도에는 바로 러일전쟁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일본이 이겼어요. 일본이 승승장구해서 우리 이쪽에 한반도 쪽을 갖다가 다 점령해 나갈 때에 당시에 이 명성황후가 당시에 우리나라를 여기 일본을 갖다 지지하지 않고 러시아를 지지할 때에 바로 명성황후를 시해해서 일본에 의해서 죽게 합니다. 그 배경적인 얘기는 참 치욕적인 얘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명성황후를 죽여 왕비를 일본 거시기들이 너무너무 근데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이 시해했다는 말만 했지 그 배경적으로 볼 때에 치욕적인 그런 일본 사람들에서 당합니다. 특별히 1905년도에 울산의약이 있었는데요. 바로 울산의약의 5적이 바로 저 5명이고 바로 그 덕수궁 별관에서 지금도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기에서 최초로 조약을 맺는 그 조약의 원본이 좀 이해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을사 5적 이완용 씨의 그 자료를 보니까요. 그때 개인 재산, 사유재산, 토지만도 여의도에 7.7배 나라 팔아먹고 자기 살이살 받으면서 그래가지고 이들을 갖다가 가만둘 수 없다. 을사오적 암살단이 조직이 됐습니다. 암살단. 그래서 이들을 갖다가 어떻게 했을까? 이 을사오적은 우리나라를 팔아먹은 나쁜 놈들이니까 살아날 자격이 없다. 그렇지만은 할 수 없이 그때 당시에 고종황제 때
억지로 할 수 없이 우리가 나라를 뺏기는 그런 치욕적인 을사늑약을 가졌고, 당시에 민정환이 같은 사람은 우리 동포에게 죽음을 고하노라 하면서 나라를 빼앗긴 우리 조선의 사망일로 따지고 자격에서 죽었습니다. 울분을 참지 못하고 이게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콜롬비아 대학을 다녀왔습니다만 거기 갔더니 김기식 교수가 동아일보에 그걸 기록을 했는데, 저기 콜롬비아 대학을 가니까 그곳에 을사늑약에 대해서 이게 바로 부당하다는 것을 고정하는 게 친서가 거기에 그대로 원본이 보존되어 있어요. 콜롬비아 대학. 그런데 1905년도에 을사늑약이고 1907년도에 결과적으로 고종황제를 폐위시키고 순도 그의 아들을 꼭두 바치고 그저 왕으로 세워놨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1910년도는 한일 병합이 되어지는, 이제 나라도 완전히 주권을 뺏기는. 그래서 8월 29일이 그날이 경술인데 경술국치라고 해서 바로 근정전 경복궁에다가 태극기가 내려오고 이렇게 일장기가 세워지고, 그 앞에다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조선 통독부를 세워서 이 나라의 주인은 바로 이 일본과 우리 조선이 병합을 해버렸습니다. 합했으니까 총독은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천황은. 그래서 그것이 조선 통독부를 통해서 우리나라 전체를 지배했던 모습을 봅니다.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당시에 상동 감리교에게 헐버트 선교사님이 그때 당시에 상동 감리교의 3명의 그 특사들을 갖다가 이준, 이상설, 이종을 데리고 헐버트 박사가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망고 평화회에 참석합니다. 그때에 바로 부산에서 하얼빈으로 가서 모스크바를 거쳐서 네덜란드 헤이그까지 가서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세계에 다 알리는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헐버트 박사고, 헐버트 박사가 이 사실을 갖다가 가다 보면 분명히 1등 헐버트 박사는 지금도 묘가 양화진에 있습니다만 한국 사람보다 한국을 더 사랑해요. 이렇게 위인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특사 밀서를 가지고서 그곳에 가다 보면 걸린다. 분명히 몸수색해서 그러면 고종황제는 금방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 불성교사님, 부이령 성교사님, 우리 영명학교 장수가 하셨던 불성교사님 역할이 컸어요. 그때에 불성교사님 부인이 애기였는데 애기 기저귀 속에다가 그 밀서를 넣어가지고, 그래서 바로 태평양을 건너서 가지 않고 일본을 갔다가 블라디보스토크 갔다가 횡단을 탔다고 모스크바 가서 헐버트 박사를 만나서 그 밀서를 전달했고, 그 밀서를 가지고 결국은 헐버트 박사가 마침내 한국 평화회에 가서 이같이 알리게 되고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그 밀서를 전달하게 되는, 부당성을 전달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때에 바로 그 배경적으로 볼 때에 안중근 의사가 1909년도에 입도 흐르고 2등 방문을 갖다가 하얼빈역에서 암살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암살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때 모두 독립자금은 블라디보스토크에 있었던 바로 연해주의 최재형이라는 독립운동가가 참 많이 모금을 해서 많이 지원을 적극적으로 했던 분이 최재형 씨고, 제가 블라디보스토크에 직접 가서 최재형의 생가를 갖다가 너무 초라하게 돼 있어요. 다시 복원한다고 했는데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만, 그런 많은 분들의 민초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 저항하는 그런 독립운동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가 있었다. 이름이 똑같은데 지금 현재 이재명이 아닙니다. 그때 이재명 씨가 이완용이를 피습하기 위해서 영종 성당에서 나올 때에 그들을 암살하기 위해서 피습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수에 그쳐 이상의 동명이인이라고요. 그래서 이때 이재명 씨는 나중에 이제 사형당에 죽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베라우즈 총독이 당시에 압록강 철도가 1911년도에 저 철도가 개관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 105인의 누명의 사건, 유명하게 저 베라우즈 총독을 암살하려고 이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이 모함을 했다고 해서 어거지로 전부 다가가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갇히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던 그런 일도 있습니다. 결국은 1919년도에 우리 3.1운동의 결정적인 계기가 1919년도에 바로 고종황제가 독살을 당합니다. 멀쩡하던 분이 그 독살 당하는 여러 가지 자신은 그 식혜를 보여줬는데 식혜를 드시면 식혜 속에다가 커피를 좋아하는데 커피 속에다가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아무튼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이렇게 경련을 일으키면서 이 고종황제가 건강하던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장례를 치른 1919년입니다. 그때의 그 해에 바로 3.1운동에 대해서 온 국민들이 고종황제를 복사시킨 일본이 우리가 항거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항거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3.1운동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는 단지동맹이라고 해서 항상 손가락 두 개가 없잖아요. 이걸 자기 손가락을 잘라서 그리고 결과적으로 저 대한독립 태극기 네 글자로 다 혈서를 써서 우리가 이 나라 독립을 위해서 이와 같이 몸을 바치자. 그 단지 동맹을 맺은 12명이 있어요. IMC도 한번 단지 동맹을 맺어보고 손가락을 자를 정도는 아니지만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살짝 피가 나올 정도만 찔러도 얼마나 아픈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들이 이런 결의를 가졌던 것 항상 우리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인구 선생의 윤봉길, 이봉창 그리고 유관순 독립운동가들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나가사키하고 그리고 히로시마에 폭탄을 던져서 마침내 이제 일본이 한꺼번에 그 한 분에 20만 명 이상이 폐허가 되고 죽임을 합니다. 나는 이 역사를 보면서도요. 1945년 8월 17일 날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비롯해서 종교 지도자들, 일반 교육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20만 명을 사형시킨 날이 1945년 8월 17일 날. 그때 안희숙 여사, 방금 공부했던 죽음은 죽으리라의 주인공이었던 안희숙 여사가 바로 일본의 제국회의 74회 제국회의에 가가지고 삐라를 뿌리면서 우리나라를 탄압하고 종교를 갖다가 말살시키는 당신 나라를 망한다고 해서 체포당해서 평양교도소에 이감되어서 8월 17일 날이 사형선고 날인데 사형선고 이틀 전에 결과적으로 이게 해방이 되었죠. 항상 이 안희숙 여사는 나는 바로 이 순교 낙제생입니다. 그때 20만 명이 죽을 뻔했는데 이틀 전에 원자폭탄을 통해서 20만 명씩 이와 같이 죽임을 당했던 히로시마의 나가사키의 이런 비극적인 역사. 우리는 비극이 아니죠. 그들이 볼 때는 비극적인. 그래서 마침내 8월 15일 날 천황이 서명을 하고 그리고 항복을 선언하고 온 일본 주민들은 저렇게 전부 엎드려서 통곡을 하는 날이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해방을 얻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자, 우리 군산의 역사를 이제 돌아와서 보면은 당시에 이렇게 공추자잖아요. 우리 사람을 공추하는 것이 여자들은 위안부로 가고 남자들은 저렇게 군함도를 비롯해서 징용을 가서 일방적으로 끌어다가 그리고 저렇게 많은 쌀들이를 비롯해서 호남평야가 면적을 보니까 지금 여의도의 한 10배 정도 됩니다. 이곳에서 소작인들만 2만 명 이상 되고 이영순 박사님이 그 무지하고 무식한 자들의 건강을 돌봤던 역사를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많은 쌀들을 수출항이 아니라 수탈항이 돼가지고 군산에 이런 비극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군관 도로 역사를 보니까 1908년도에 전군관 도로가 생겼는데 이 전국에서 최초의 시장 우리 군산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호남편에 있는 쌀들을 군산으로 실어 날라서 마침내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전군관 도로를 놨습니다. 그리고 사쿠라를 쓰면 사쿠라가 일본 국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다 치밀하게. 그리고 우리 경암 철길 많이 가면 1913년도에 철길을 놨더라고요. 저것도 우리 군산의 현대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 수탈 현장의 그 잔재가 바로 경암 철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문교회의 종을 1908년도에 1월 2일 날 정진송 교사님 돌아가셨는데 1월 2일 날 돌아가신 다음에 아들 셋하고 딸 하나하고 데리고 이제 레이번 여사가 미국을 갑니다. 돌아가가지고 바로 정진송 교사님 기념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종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서문교회로 보냅니다. 정진송 교사님이 서문교회 2대 당회장이고 건축까지 다 하신 분이에요. 우리 군산에서 최초의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수양차 거기 가서 이 거주할 때에 또 더 많이 열심히 사역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보낸 종이 저 종입니다. 미국에서 직접 조제해가지고 성탄절을 맞이해서 서문교회에 바로 타종할 수 있도록 레이번 여사가 종을 만들어서 보내서 바로 태평양을 건너서 그리고 제물포를 건너서 바로 우리 만경강을 가서 만경강에서 끝거리가 삼내 쪽인데 거기에서 저렇게 수레에다가 종을 싣고 지금 서문교에다가 종 타고 올렸잖아요. 그래서 종을 쳤어요. 성탄절 때. 종을 쳤던 아주 의미 있는 종인데
이거 다 공출해 가고 그랬잖아요. 지금 현재 서북교에 있는 종은 이 종이 아니요. 그냥 뺏겨버리고 그렇게 모형만 다시금 만들어서 해놓은 것이 바로 그런,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일본의 잔인함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구마모토 농장에 했던 이영춘 가옥적 별장, 여기 이 구마모토 별장이 저렇게 있었고 적산가옥이 제일 많고요. 1919년도 역사를 보니까 일본 사람이 군산 사람보다 279명이 더 많아. 인구 숫자로. 그렇게 뭐 조선의 세관을 비롯해서 왜 이곳에 다 수탈해서 일본을 가려고 하니까 그 모든 역사 가운데서 일본 사람, 그 일본 전용의 절이 있고 일본 전용의 병원이 있고 일본 사람들이 많다고. 그리고 여기는 서초동학교인데 저기 월명산 쪽으로 신사를 차려놓고 다 신사 참배하게 만들었고요. 동국사를 최초로 우리나라에 절을 세웠고 군산의 삼문만세 운동을 잠깐 말씀드리는데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백준영 기념관, 우리 군산이 굉장히 자존심이고 자부심입니다. 한강이남 최초에 우리가 만세운동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 이거 우리 굉장한 자랑거리고 1919년 3월 1일 날 우리가 백준영 기념관을 영명학교 모형 그대로 100평, 300평으로 짓는데 건축을 해서 많은 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1919년도 33일이 이렇게 최초로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했잖아요. 그때 길선주 목사님을 비롯해서 기독교인들이 16명이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때 당시에 그 영명학교 출신이었던 김병수라고 하는 학생이 바로 세브란스 의전을 다녔잖아요. 그때 다닐 때에 당시에 이갑성이라고 하는 민족 대표에 의해서 이 3.1 만세 운동에 대한 그 서명이 되어지고 만세 운동을 일으킨다는 그 원문을 갖다가 알게 됐잖아요. 그랬을 때에 참 우리 영명학교 우리 제일고등학교 주양부와 계시는데 굉장히 그 자부심이 있는 영명학교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뒤에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명학교가 현재 신영대 의원도 영명학교, 전 김우병 의원도 영명학교, 소광석 목사님도 영명학교. 제가 소광석 목사님 교회 가서 1시간 설교하고 1억 후원금 받아왔어요. 우리 정신 기념 사업에서 기념관 짓는데 영명학교 출신인데 우리 정신 성교사님 세우는데 이거 기념관에서 빨리 돈 받을 때 내놔라. 그랬더니 1억 전달씩 받은 인증이 있으면서 우리 기념 사업에 내년모레 나는구나. 이건 비밀로 하라는데 살짝만 말씀드립니다. 소광석 목사님이 군산에 한국교회연합 총연합회 회장 자격으로 사무국장, 사무총장 15개 일간지 종교기자들, 날짜는 안 알려주면 일간지 기자들, 조종동을 비롯해서 뭐 기독교 기자들은 신문 많고 일반 기자들이 종교 기자들이 와가지고 군산을 통한 연장. 소광석 목사님이 오십니다. 인솔해가지고 그래서 뭐 식당 것들 예약을 해놓고 그래서 시에도 절대 얘기하지 말고 기자들이기 때문에 그걸 좀 비밀을 지켜달라고 해서 그것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아무튼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뭐 조재토 장군도 이 작사 사역관 하시면서 우리 제일보의 굉장한 자랑이잖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의 역할인데 이 역할이 뭐냐?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 그 학교가 명문고등학교가 됐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그런 많은 기독교의 그 지도자를 많이 배출하는. 그래서 이갑성 씨의 그 사실을 알고 이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급히 2월 25일 날 우리 군산에 내려오잖아요. 군산에 내려와서 박연 선생, 이두열 선생을 비롯해서 전부 다가 이 사실을 알리고 할 때에 영명학교 기숙사에서 이걸 전부 다 등사하고 프린터해서 이걸 만세운동을 준비했던 태극기를 갖다가 전부 다 만들고 다 했던 것이 바로 이 영명학교의 역사 현장. 선교사님들의 역사는 항상 학교, 교회, 병원, 삼각편대의 그 선교 전략, 학교만 있거든요. 병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만 세운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가 항상 같이 이 일을 했던. 그래서 구암병원,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것이 영명학교, 그 좌측에 있는 것이 구암병원. 한때는 구암병원이 지금 전주 예수병원보다 3년 먼저 세워졌고, 그리고 한강 이남의 최대의 병원이었습니다. 저 병원이. 그래서 그 모습이고 밑에는 멜볼린 영학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축이 어떻게 되냐? 3.1운동 볼 때에 영명학교, 선생님 학생, 멜볼린 학교, 선생님 학생, 구암교회, 거기에 목사님을 비롯해서 성도들, 그 다음에 이 병원에
그다음에 구암예수병원에 마찬가지로 직원들과 모두 다 연합을 해서 당시에 설해장 날 그때 1919년 3월 5일 날이 장날이었어요. 그래서 온통 이곳에 다 모여서 옆에 있는 그 개천이 경포천입니다만은 그때 설해장터에서 만세운동을 최초로 벌였던 역사적인 그 현장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김병수 세브란스 현역이었던 거기 학생이었던 김병수 씨가 저기 나중에 독립운동가가 되어서 저렇게 이제 나중에 학생이 이제 장성해서 익산의 삼산병원을 갖다가 개업을 해서 그 후에 투옥되기도 하고 이런 역사가 있고 특별히 문용진 선생 같은 경우는 조금 가장된 얘기는 모르겠습니다. 태극기를 가지고 만세운동하다가 한쪽 팔을 태극기 팔을 갖다가 잘려졌대요. 그러니까 반대편 태극기를 가지고 손을 가지고 만세운동하는데 이쪽 팔까지 잘라졌다. 그건 역사적으로 기록을 없이 난다. 그렇게까지 될 정도로 그리고 양쪽 팔이 없으니까 입으로 올 때에 난자되서 돌아가셨던 우리 박용진 선생과 문용 이름 문용진 선생 같은 경우는 그런 하나의 독립운동가고 익산은 4.4 만세입니다. 4월 4일 날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영명학교, 멜벌린여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연인은 28에 거쳐서 31,500명이 항일에 시위하게 되었고 3월 30일에는 1,000여 명이 바로 등불을 들고 행진을 했습니다. 사망만 53명이고 박연세 장로는 나중에 목사님이었고 대구 형무소에 가셔서 투옥 중에 결과적으로 옥상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국에 이렇게 3.1운동이 온 전국에 전개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3.1운동은 세계 평화를 열망하는 운동이고 혁명이었고 독립의사를 세계 만방에 천명하는 것이고 비폭력 저항운동으로 중국에서도 인도에서도 우리 3.1운동의 그 계기를 통해서 진행되었고 제일 밑에 보면은 군산 상호만세 운동은 선교사들에 의해서 가르쳐졌고 그 가르침을 받았던 민족 정신을 일구는 바로 실천운동이고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이것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의 세워진 학교, 교회, 병원에게 나라 사랑에 대한 민족 정신을 일깨웠어. 이분이 전필 선교사님 가족이고 부르 선교사님 가족입니다. 전필 선교사님을 세우셨고 실질적으로 40년 동안 한 번도 떠나지 않고 군산을 사랑했고 그래서 윌리엄 부르 선교사님의 책을 이번에 쓰게 됐습니다. 다음 달, 이달 3월달이죠. 이달에 지금 책이 나옵니다. 거의 조정을 거의 다 봤어요. 이렇게 교장선생을 얼마나 오래 했어요. 우리 여기 영명학교에서. 그리고 군산을 비롯해서 부여, 그다음에 옥구, 그리고 김제, 부안 전체적으로 교회를 26곳이나 세우면서 이 지곡교회도 마찬가지로 힘과 이분이 세운 불성교사. 근데 단행본 하나도 없고 논문 하나도 없어서 유주가 미국 3번 다녀오면서 후손도 만나고 자료도 모아서 이번에 책이나 정신 선교사님과 마찬가지로 책을 집필해서 이렇게 우리 군산에 영향을 많이 미친 분입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미랄로 오신 우리 정신 선교사님, 불 선교사님,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교회 세워서 그 민족 정신을 직접적으로 선교사한테 앞장서서 우리 만세운동을 일으킬 왜냐하면 나라 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한테 가르쳤던 그걸 통해서 학생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걸 가지고 삼오만세 운동의 배후에는 반드시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바로 에스더가 민족의 위기 유다 백성들이 한 날 한시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을 때에 바로 그 사실을 갖다가 모르드게가 바로 에스더에게 얘기했고 에스더는 금식을 부탁했고 본인도 금식하고 아하수에로 왕한테 가서 마침내 이 사실을 이실직고해서 민족이 다 살아나고 그를 모함했던 자들을 다 처단했던 역사가 에스더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그냥 만세운동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이게 아니라 그 저변에는 반드시 이 정신 선교사님과 두 선교사님 같은 또 레이본 여사와 그다음에 엘비 쿨과 같은 여학교는 또 여자 선교사님도 했으니까요. 그런 많은 분들의 영향을 통해서 우리 군산의 자랑거리는 삼오만세 운동이 이렇게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많은 일찍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민족 정신을 일깨우게 하시고 군산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게 하여 주셨소.